자, 교재 제일 앞면에 목차 가보시면 자, 용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용어하고 그 다음에 제일 우리 옆에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6장에가 기출문제, 즉 1회부터 8회까지 기출 실어놨고요. 교재 편성을 좀 봐보면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법령 해가지고 농지법부터 목적물 범위 참고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용어하고 그 다음에 방금 오른쪽에 부록 1 있잖아요. 주요 법령. 얘들은 우리가 그 농구몰에서 공지를 할 때 뒤에다가 참고 자료를 올려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년 8회 때 이 부분에서 시험 출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용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용어를 알아야만이 전반적인 이 교재를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용어부터 해서 강의는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시험 출제까지는 되지 않았어요. 8회 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서 본격적으로 출제가 되는 것은 거기에 2장부터 제일 하단에 있는 5장까지가 이제 정식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2장부터 5장까지. 그러면 이제 2장에서 보험의 이해가 나옵니다. 여기 제 2장에서 보험의 이해. 자, 이 파트에서는 작년에 점수가 15점이 출제가 되었어요. 근데 5점짜리는 어떻게 나왔냐면 5점짜리는 이제 가로치기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15점, 20점이 출제가 되었구나. 5점짜리는 가로치기 문제로 출제가 되었는데 이 15점짜리는 믹서했어요. 같이. 어떤 걸 믹서를 했냐면 우리 가축 재보험 있잖아요. 즉 가축 문제를 우리 보험의 1호라고 엮었어요. 같이. 그래서 가축 이제 보상하는 보험금 산출하고 해서 어떤 걸 같이 엮었냐면 우리 보험자 대의 있잖아요. 보험자 대의. 보험 이론에서 보험자 대의하고 같이 믹서해서 문제를 15점으로 출제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해서 이 보험의 이해부터 해서 이제 시험에 이제 바로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3장에서도 작년에 가로치기 문제로 출제가 되었었어요. 가로치기 문제. 그리고 또 서술형으로 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농업체의 특성에 대해서 5가지 이상을 쓰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던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제 4장입니다. 4장. 1과목에서는 4장이 거의 다 차지한다고 할 정도로 4장이 메인이에요. 4장이. 1과목에서는 4장. 자, 그리고 가축 재보험 5장. 자, 이게 이제 가장 포인트예요. 1과목에서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교재가 여러분들이 페이지 수가 14페이지부터 해서 보험의 이해가 시작되잖아요. 14페이지부터 페이지 수가 14페이지부터 해서 몇 페이지까지가 저기 되냐면 78페이지까지. 여기 14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봐보시면 여기 78페이지까지 있잖아요. 문제까지 76페이지까지. 14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우리 전에 3월 10일 이전에 나온 교재 있잖아요. 자, 이걸 구교재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교재. 그 교재와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교재, 신교재 내용이 하나도 변동사항이 없어요. 여기는 똑같습니다. 페이지 수까지 같아요, 여러분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교재, 그 교재하고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 교재하고 내용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수 똑같아요. 페이지도 해서 자, 이 내용 14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는 제가 꼼꼼하게 강의를 다 해놨습니다. 이미. 그래서 혹시 자, 인강 듣는 이렇게 수험생들께서는 14페이지부터 76페이지는 그리고 이제 이미 기존에 들었던 분들은 이미 이제 다 이렇게 고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가름하시고 혹시 자, 여기 14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강의를 전혀 안 들으신 분은 자, 동영상 촬영했던 거 그걸 갖다가 다시 제가 그대로 올릴 거예요. 이건 동영상으로 제가 그대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오늘부터 강의가 들어가는데 14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는 강의를 지금 진행을 안 할 겁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진행 안 하고 혹시 전혀 강의 안 들으신 분은 여기 14페이지 동영상 촬영했던 거 그걸로 가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4페이지, 76페이지 강의를 안 들었다고 해서 제가 오늘 진행하는 그 강의하고 전혀 이해 못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보험의 기본 이론이니까요. 그래서 혹시 전혀 안 들으신 분은 여기 동영상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74페이지부터 해서 거기
보험의 이론을 요약을 한 것을 오늘 여러분들 인쇄물로 나갔어요. 그게 오늘 보험의 이론 요약해 놓은 거거든요. 오늘 인쇄물 나눠드린 거. 네, 그 인쇄물이 있었잖아요. 자, 그 내용을 이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약을 보시면서 교재하고 같이 참고해서 자, 그 부분은 자,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교재는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자, 80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교재. 자, 교재 80페이지 봐보시면 농작물 재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네, 즉 제4장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제4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에서 제1절은 자, 제도 일반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특이사항 없습니다. 81페이지에서도 자, 그동안에 어떤 농작물 재보험이 탄생하게 된 그런 배경들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이제 답원에 가보시면 이 농작물 재보험을 운영하는 주관 부서가 어디냐에서 일단 이 농작물 재보험은 어디에서 주무부서냐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우리 주무부서입니다. 농림부가 주무부서더라. 그러면 농림부는 너무 일이 바쁘니까 어느 관리 기관 하나 지정을 해놨겠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농작물 재보험에 대해서 관리하는 기관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자 줄여서 농구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그래서 얘가 누구다고요? 사업에 대한 관리기관이에요. 관리기관. 농구원. 그럼 농작물 재보험이잖아요. 보험회사가 있어야 되겠죠. 이 보험을 그러면 또 취급하는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겠죠. 자, 그 보험회사를 영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해보험 사업자라고 표현합니다. 재해보험 사업자. 즉 뭐예요? 사업 시행기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에 주무부서는 농림축산식품부, 관리기관은 농구원, 사업 시행기관은 보험회사, 재보험 사업자. 그래서 81페이지에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제일 위에 다의 사업 운영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관리기관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각각의 본인들의 업무 있고요. 그다음 82페이지 가보시면 자, 사업 시행기관은 재보험 사업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농작물 재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는 누구냐면 NH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가 자, 보험회사 이름이죠. NH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가 이 농작물 재보험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일반 민영에서는 이 보험을 취급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나머지 보시고 자 83페이지 가보시면 자 우리 프로세스입니다. 제일 하단 위에 식품부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재보험 사업자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보험 요율이라든가 자 이런 내용들 보시고 자 84페이지부터 가겠습니다. 그러면 84페이지에서는 이런 농작물 재보험을 누구예요? 가입하는 사 일단 보험회사는 나왔죠. 자 보험회사는 누가 보험회사다? NH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 즉 재보험. 그럼 이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해서 자 첫 번째로 나옵니다. 즉 계약자가 될 수 있는 사람 봐보시면 거기 농작물 재보험의 사업 대상자는 그 사업 실시 지역에서 보험 대상 작물을 경작하는 즉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도 가능하고요. 법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개인이든 법인이든 뭐 해야 돼요? 작물을 뭐 해야 된다? 반드시 실제로 재배하는 사람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일 하단에 이번에 가입 자격 및 요건에서 농작물 재보험 가입 방식은 자 우리가 법정 보험이 아니에요. 얘는 계약자가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고 가입 안 하는 임의보험입니다. 세 번째, 자 농작물 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자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즉 개인이나 법인이 작물을 반드시 재배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또 어때요? 세부적인 조건이 있다 이거예요. 그 세부적인 조건에서 자 첫 번째 가보시면 첫째, 보험에 가입하려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이 해당 농작물에 대한 농작물 재보험이 사업되는 실식 즉 이 보험을 취급하는 내가 지금 거기서 사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사과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지역에서 제가 작물을 재배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즉 사업이 반드시 뭐예요? 실시되는 지역에서 내가 농사를 짓고 있어야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사과 같은 경우는 전국 어디나 다 가입 가능해요. 근데 자, 월동배추다. 배추 있죠, 배추. 이 배추를 제가 경상도에서 월동배추를 심고 있어요. 지금 재배하고 있어요. 근데 경상도에서는 이 월동배추 보험을 가입을 못해. 왜? 이 월동배추는 어디만 보험에 가입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라도 해남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내가 어떤 작물을 재배함에 있어서 그 보험을 가입하려면 그 사업이 실시된 지역에서 어때요? 작물을 재배하고 있어야 농작물 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더라. 그 내용. 그다음 두 번째, 둘째. 보험 대상 농작물이 하더라도 일정 규모.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일정 규모 이상은 바로 오른쪽 85페이지에 있는 거기요. 85페이지에 있는 그 박스. 자, 그 오른쪽에 가입 자격 가보시면 금액으로 정리한다 이 말이에요. 2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돼요. 1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돼요. 50만 원 이상이 되어야 돼요. 면적으로 3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돼요.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돼요. 오른쪽. 자, 봐보시면 자, 일정 규모 이상을 일단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고 면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최소 금액이 50만 원짜리 있습니다. 100만 원짜리 있어요. 200만 원짜리 있어요. 그럼 웬만한 작물은 다 200이죠. 봐봤더니. 50만 원짜리는 딱 누구예요? 벼, 밀, 보리. 벼, 밀, 보리. 그 다음에 자, 우리 메밀이라는 품목이 있어요. 메밀. 즉 50만 원 이상, 즉 농지당 50만 원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이 네 가지 벼, 밀, 보리, 메밀. 그 다음 100만 원짜리 가보면 콩, 팥, 옥수수. 즉 내가 콩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농지에 최소 보험 가입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생산비를 보장해주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생산비를 보장해주는 품목들이 누구 있냐면 배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가 있어요. 파의 종류는 두 가지예요. 대파가 있고 쪽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당근, 단호박. 그 다음에 누구예요? 배추. 자, 시금치, 노지, 배무당, 당파, 당.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배추의 종류도 역시 우리가 세 가지입니다. 이제는 배추가. 그동안에 우리가 배추 종류를 고랭지 배추, 그 다음에 해남에서 재배하고 있는 월동 배추 이렇게 두 개밖에 우리가 배추 종류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즉 가을 배추. 그래서 배추는 총 세 가지가 있어요. 고랭지, 월동 배추, 가을 배추. 가을 배추가 이번에 하나 더 추가된 겁니다. 그다음 우리가 무도 두 가지예요. 고랭지 무, 월동 무 이렇게 두 가지. 그다음 파 같은 경우도 대파가 있고 쪽파가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고추가 있고요. 브로콜리가 있고 그다음에 방금 메밀. 즉 생산비를 보장해주는 품목들이에요, 얘가. 근데 이 중에서 고추, 브로콜리, 메밀은 100만 원이 아니에요. 즉 이런 애들은 다 100만 원 이상 되어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고추, 브로콜리는 뭐다? 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메밀은 방금 어디로 넘어갔어요? 1이 넘어갔어요. 즉 메밀은 50만 원 이상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고추하고 브로콜리는 어디로 들어오냐면 200으로 옵니다. 고추하고 브로콜리는 최소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200만 원.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아직 한 번도 안 본 애들 사과부터 시작해서 주르르 사과, 배, 단감, 떫은가 복숭아, 포도, 뭐 양파, 마늘 다 얼마짜리냐면 200만 원. 자, 그 다음 면적으로 이제 제한을 또 주는 애들이 있어요. 면적으로. 그럼 최소 가입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되어요. 3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거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근데 200만 층 거기 없습니다. 그럼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애들은 누구냐면 비를 막아주는 비가림 시설입니다. 그럼 우리가 비가림 시설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이 누구냐면 포도, 그 다음에 참다래, 대추. 이 애들은 우리가 비가림 시설을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 비가림 시설을 보험에 가입하려고 할 때는 최소 가입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더라. 그 다음에 300제곱미터 이상에서는 우리가 어디냐면 하우스, 즉 온해 시설, 그 다음에 버섯 재배사가 있어요. 이 애들. 근데 이 시설 중에서도
자, 지붕이 한 개 있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단동하우스라고 표현해요. 지붕이 2개 이상 있는 애들을 갖다가 연동하우스라고 표현합니다. 즉, 단동하우스가 연동하우스를 보험에 가입하려다 하는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유리온실 이런 애들은 해당되지 않아요. 같은 농업용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애들은 일단 우리 녹차 있죠. 차. 그 다음 벼는 벼인데 가축 먹이로 재배하는 조사료용 벼. 역시 가축 먹이로 재배하는 사료용 옥수수, 사료용 옥수수. 이 세 개는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면서 시험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암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정 규모 이 조건이 다 충족되어야 내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소리겠잖아요. 그 다음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84페이지 제일 하단에. 자, 마지막으로 자, 두 번째 마지막 84페이지에서 제일 두 번째 자, 마지막으로 셋째잖아요. 가입 시에 보험료의 50% 이상의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자, 밑줄 농업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농업 경영체 등록. 자, 일단 여기 세 번째. 농업 경영체. 자, 여러분들 사업하려면 사업자 등록증 우리가 발급해야 되잖아요. 자, 요즘에 농사 지으더라도 내가 농사를 짓고 있다는 그런 증명이야. 이게 농업 경영체 등록인데. 자, 방금 이 세 가지가 나왔어요. 이 세 가지 중에서 1번과 2번은 반드시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려면 어떤 조건이다고요? 가입 조건이야. 필수 조건이야. 이 조건을 충족 안 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요. 근데 이 3번은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즉 농업 경영체 등록을 안 했다고 해서 내가 농작물 재보험에 가입을 못하는 건 아니라고요. 근데 이 3번은 어떤 조건이냐면 정부로부터 우리는 뭘 한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해줘야 된다. 보험료 지원받기 위한 조건이야. 농업 경영체 등록은. 보험 가입 조건이 아니에요. 필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내가 사과 보험을 가입하려고 한다 할 때 이제 보험료가 있겠죠. 즉 전체 보험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업보험료라고 표현해요. 그럼 이 영업보험료는 두 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계약자가 사고 났을 때 보험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걷어들이는 돈을 순보험료라고 표현합니다. 이연보험료. 그리고 보험회사의 경비로 사용되는 돈을 부가보험료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농작물 재보험은 정책보험입니다. 여러분들 실비, 암보험 넣었을 때 누가 내 보험료 하나도 지원 안 해줍니다. 근데 우리 농가의 이게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 농작물 재보험은 농가의 소득 안정이에요. 즉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 정부로부터 파격적인 무엇을 지원해 주냐면 보험료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보험료를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 주냐면 이 순보험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즉 순보험료가 예를 들면 1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100만 원을 계약자가 다 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순보험료를 누가 내주냐면 정부에서 도와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주고 나머지를 내가 냅니다. 계약자. 그래서 계약자가 일부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정부에서는 몇 퍼센트 내주냐면 최소가 50이에요. 즉 50% 이상을 내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몇 프로 내주냐면 자 0%부터 해서 몇 프로까지 내주냐면 40% 내주는 겁니다. 이것은 지자체 재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계약자가 내는 겁니다. 이 나머지 계약자가 내는 돈을 갖다 우리 용어를 계약자 부담 보험료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가보험료는 보험회사의 경비야. 보험회사 경비. 보험회사의 사업비이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계약자가 내지 않아요. 이 부가보험료 누가 다 내냐면 정부에서 전액을 정부에서 다 부담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이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해야만이 뭐 할 수 있다고요? 정부로부터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조건인 겁니다. 그럼 이때 자 정부에서는 보험료를 두 가지를 부담해 주는 거죠. 즉 순보험료의 일부 플러스 그 다음에 부가보험료 전액을 정부에서는 다 부담을 하고 있다는 그 의미예요. 그럼 이때 이 순보험료 일부라는 것은 일단 기본 원칙. 순보험료에 대해서 정부는 도대체 몇 퍼센트 책임지는 거니? 했을 때
기본 원칙이 몇 프로냐면 50%예요. 고정이야. 기본이. 즉 내가 포도보험 가입한다, 마늘보험 가입한다, 콩보험 가입한다. 이게 이제 확정됐어요. 원래가 50%였어요. 근데 작년 교재가 애매모호하게 써놔버렸어. 뭐라 했냐면 50% 내라는 용어를 써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문제 설계를 못했어요. 조건을 줘야만 문제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 교재에서는 이걸 다 정리 딱 해줘서 깔끔하게. 무조건 50% 준다고 고정해놔버렸어.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조건 프로테지를 안 줘도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오셔야 돼, 이제는. 자, 내가 포도보험 가입합니다. 마늘보험 가입합니다. 그럼 정부에서 무조건 50% 주는 거예요. 순보험료에 대해서는. 자, 그런데 예가 있어요, 예가. 예가 있는데, 자, 벼하고요. 자,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이 애들을 갖다 우리는 어떤 용어를 쓰게 되냐면 그 얘들을 과수사종이라고 표현해요.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그럼 나머지 포도부터 우리 살구까지 이 애들은 용어를 갖다 종합과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제가 여기다가 과수사종이다 그러면 얘는 갖다가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이야. 이렇게 여러분이 받으시면 돼요. 그럼 이 애들, 그럼 이 벼하고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은 다른 애들은 전부 50%밖에 안 주는데 이 애들은 그럼 어떻게 주니 했을 때, 자, 이번에 이 애들이요. 이 애가 내용이 개정이 된 겁니다. 얘가 프로테이즈가 바뀌었어요. 이번에 했을 때. 자, 계약자가 책임지는 것 같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부담 비율이라고 표현해요. 보험을 가입할 때 내가 몇 프로 책임질 거야 할 때 자기 부담 비율이 10%, 15%, 그 다음 20%, 30%, 자, 40% 형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때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정부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차등 지원해 주겠다. 그 의미예요. 그럼 정부에서 몇 프로를 주냐면 40%일 때는 자, 60, 지금 벼입니다. 벼. 60% 줍니다. 55% 줍니다. 50% 줍니다. 이때는 몇 프로를 주냐면 46%를 줍니다. 44% 줍니다. 즉, 자, 이 부분이 개정이 된 거예요. 이 부분이 개정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사과, 배, 단감, 떫은감도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자기 부담 비율이 10%예요. 15%, 20, 30, 40%일 때 정부에서 몇 프로 주니? 지금 그 말입니다. 이때 정부에서 60% 줍니다. 50% 줍니다. 아니. 자, 정부에서 60% 줍니다. 50%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몇 프로예요? 38% 줍니다. 여기가 35% 줍니다. 이렇게. 즉, 이번에 개정된 게 이 애들이 개정이 된 거예요. 더 줄었어요. 그 애들은 여러분들이 이 프로테즈는 고정이야, 고정. 시험에 절대 조건 안 줘요. 여러분이 알아서 찾아오셔야 돼. 즉, 계약자가 책임지는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고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 이 내용이 교재에서 자, 교재에 들어있어요.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100, 네, 자, 교재 105페이지 봐보세요. 자, 교재 105페이지. 자, 교재 105페이지 가보면 3번에 정부의 지원이 있어요. 자, 농작물 재보험 사업의 재원은 보험료이다. 보험료는 보험 가입 시 계약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책보험이니까 그러나 정부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작물 재보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농작물 재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의 자, 밑줄 이게 원칙이다고요. 순 보험료의 50%를 책임지는 게 이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그 밑에 또한 재보험 사업자 운영비는 자, 재보험 사업자 운영비를 갖다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표현한다? 부가 보험료. 재보험 사업자 운영비를 다른 말로 부가 보험료라고 표현합니다. 자, 부가 보험료는 국고, 즉 정부에서 100% 지원한다. 자, 그럼 이때 정부에서 원래 원칙이지 50%지만 자, 예외적으로 봐보면 사과배, 단감, 떫은감, 즉 과수사종과 벼가 있습니다. 그럼 과수사종은 자, 보장 수준이 60%, 50%, 아니 60%, 70%, 80, 85, 90 이 말은 자,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계약자가 10%를 책임진다는 것은 반대로 계약자가 보험금을 몇 프로 가져간다는 소리예요. 계약자가 100% 중에서 계약자가 10% 책임지고 그럼 내가 반대로 90% 가져가는 거잖아. 가져가는 거잖아요. 여기는 또 계약자가 15%니까 계약자가 몇 프로 가져가요?
85%. 계약자가 80% 가져갑니다. 70% 가져갑니다. 자, 60% 가져갑니다. 보장을 받는다 그 말이야, 계약자가. 그래서 여기를 이 90% 이 애들을 갖다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장 수준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야. 그래서 조건을 두 개 줄 수가 있어요. 자기 부담비율로 조건을 줘버릴 수 있고요. 보장 수준으로 조건을 줘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보장 수준이 60%야. 그러면 얼른 생각해서 이건 자기 부담비 40%형이구나. 자기 부담비율이 보장 수준이 85%야. 그러면 얘는 자기 부담비율이 15%형이구나. 이렇게 얼른 전환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봐보시면 자, 보장 수준 60%라는 거 자기 부담비율이 40, 30, 20, 15, 10%형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자기 부담비율이 40%형인 경우에는 자, 과수사죠. 60, 60, 50, 38, 35%. 변은 60, 55%, 50%, 46%, 44%. 자, 이 프로테지는 꼭 암기 별표. 자,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순보험료가 1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영업보험료가 150, 보통 이 순보험료는 전체 영업보험료의 몇 프로를 차지하냐면 84% 차지해요. 우리가 실무에서. 부가보험료 16% 비중을 합니다. 제가 편하게 이렇게 조건을 줄게요. 자, 이렇게 조건이 되어 있어. 그리고 자, 자기 부담 비율이 몇 프로짜리냐면 15%형이에요. 자, 조건. 그리고 그럼 여기에서 부가보험료는 얼마겠어요? 얼른 봤을 때 50만 원. 즉, 이 영업보험료라는 것은 순보험료가 뭐가 차지하는 거다? 부가보험료. 이 조건 안 줘도 부가보험료 이거 알아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럼 자, 문제 1번. 자, 정부가 책임지는 전체 보험료를 찾아오세요. 그 품목이. 자, 품목이 자, 사과야 1번. 자, 1번. 큰 1번. 자, 품목이 사과라고 할게. 사과 내가 보험 가입을 하려고 그래. 그럼 정부가 책임지는 정부 지원 보험료 문제요. 자, 총액을 구하세요. 그렇게 문제가 줬어. 그럼 정부는 뭐라 했으면 방금 순보험료 일부하고 부가보험료 전액을 책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일단 순보험료 일부. 그러면 순보험료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곱하기. 자, 자기 부담이 15%야. 품목이 사과야. 방금 몇 프로 준다고 했어요? 38% 준다고 했죠. 0.38. 자, 플러스 부가보험료 전액 책임진다고 했죠. 얼른 봐도 부가보험료는 50만 원이죠. 부가보험료 50만 원. 그래서 정부가 책임지는 것은 38만 원 플러스 50만 원에서 88만 원을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다가 하나 더 넣을게요. 자, 지방자치단체에서 몇 프로를 지원해 주냐면 40% 지원해 주는 조건. 그다음 두 번째. 그럼 이 조건을 보고 계약자가 책임지는 보험료를 찾으라 이 말이에요.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찾으세요. 그럼 계약자는 부가보험료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계약자는 어디에 대해서? 순보험료에 대해서 누구 것 빼고 정부 것 빼고 지방자치단체 것 빼고 나면은 계약자가 책임진다고요. 그럼 순보험료가 100만 원이니까 이 조건에서 정부에서 방금 몇 프로 준다고 했어요? 38%. 자, 여기서 1-0.38. 자, 지자체 40%, 0.4. 결론은 계약자가 몇 프로 책임지는 거예요? 78% 지원받고 계약자가 22%를 책임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계약자가 보험료를 얼마를 납부하냐면 22만 원. 이런 구조입니다. 그럼 여기 반대로 얘가 이제 만약에 벼다. 그럼 벼 같은 경우에는 방금 자기 부담 15%짜리 벼가 몇 프로 준다고 벼는? 46%. 그 여기가 46이 들어가는 거야. 벼라, 만약에 얘가 벼라고 하면. 그리고 마찬가지죠. 여기도 정부가 46을 주는 거죠. 그래서 순보험료에 대해서 정부에서 일부를 책임져 주고 부가보험료 전액을 정부가 책임지는 구조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포도야. 포도? 그럼 포도는 아예 조건 안 주겠죠. 이거 그냥 이대로 포도라고 해봐요. 포도. 이 내용이. 그랬을 때는 무조건 정부에서 얼마 준다고요? 50% 고정이다. 그럼 정부에서는 100만 원에 대해서 50% 책임져 줍니다. 그리고 부가보험료 전액을 책임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100만 원을 책임지는 구조. 즉 과수사정과 별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다 무조건 50% 주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렇게 보험료 지원 깔끔하게 정리됐어요. 이번에.